꼭 화성 서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거기까지 뒤흔들어 놓을 근본적인 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네. 그게 서해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다만 이게 서울을 직결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 상황. 화성이 원래는 중부 지역의 병점역 주변이 중심이었고 조선시대까지는 예. 한동안 동탄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가 최근에는 서쪽에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읍, 남쪽에 향남읍, 그리고 송산 그리시티까지 포함해서 서부 지역이 개발될 여지가 아주 크다라는. 네,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야사 네. 화성 갈 거니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성 탐사 한번 더. 꼭 그랬어야만 됐니? 일론 머스크의 심정으로. 큰일입니다. 정말 갈수록 사람 가벼워져서 아주 큰일이에요.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이 넓다 보니 어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화성의 이제 서쪽이죠, 서쪽. 네. 향남이라고 불리는. 화성의 동방구를 받고 동탄 쪽을 받고요. 오늘은 서방구인 향남과 남양 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네. 꼭 화성 서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이게 좀 충남 북부라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거기까지 뒤흔들어 놓을 근본적인 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네. 그게 서해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이 노선입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예. 다만 이게 서울을 직결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은 소사에서 시흥 정도인 소사 원시선이라 불리던 라인입니다. 원시선? 예, 원시란 지역이 안산에 있습니다. 예. 약간 화성 북쪽에 원시가 있어서 뭔가 좀 뭐랄까요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처음에는 소사 원시선이라 불리다가 최근엔 서해선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소사 대곡선이라고 늘 보면은 이 한강 남쪽과 북쪽에 서부 지역에서 연결이 애매했거든요. 버스로만 연결되지 열차가 없는데 이 대곡 경의선도 지나고 지하철 3호선도 지나는 대곡역 아직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살짝 고양시의 개발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거라. 거기가 뭐 환승이잖아요. 환승인데 그래서 그 주변이 뭐 굉장히 뜬다고 그랬는데. 예, 대곡이 여전히 안 뜨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이 고양시를 보시면 마포가 있고 서울에 그리고 은평이 있죠. 진관 신도시 보면은 지하철 열차가 두 갈래로 진격합니다. 한 3호선은 북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지축, 삼성, 원흥, 원당으로 간 라인이 있고. 네. 남쪽은 화전에서 이제 창릉 공공지구가 이어지고 덕이라든지 예. 덕이 네 그리고 화정으로 해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여기 대곡역에서 한번 교차를 한 다음에 일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건 3호선이고 저건 뭐예요?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우리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경의선. 저기 신의주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경선과 의주인 거죠. 이 라인이 북한하고 끊어지다 보니까 워낙 중요한 선이었다가 확 잊혀져 버렸어요. 저게 경의선이나 우리 집 담벼락을 스치는 저거구만. 아파트 단지 안에 거의 여기 있다는. 최근에 행신역, KTX 행신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죠. 이 대곡역 주변이 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약간 개발 제한구역처럼 묶여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대곡부터 해서 내려와서 부천 소사까지 가는 거죠 우선. 부천 소사라 그러면 저게 서해선? 서해선 중에 대곡 소사선. 대곡 소사선. 이게 워낙 긴 노선이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처치하고 그래서 구간 개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묶어가지고 서해선이라고 하고 있는 중. 이렇게 되면 이 서울 서북부 지역, 경기 서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한강 남쪽과 북쪽을 잇는 게 완성되고 그리고 소사 원시선이 있어서 부천부터 안산까지가 또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사진으로 가서 대곡 김포공항 소사선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 게 김포공항 남쪽에는 부천 대장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계양 신도시가 있고
이쪽 말하자면 부평 분지를 야금야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기를 연결하는 게 무슨 효과가 좀 기대될까요? 이쪽이 열차가 없었거든요. 네. 신도시를 계양 신도시든 대장 신도시든 열차가 없었는데 기본 간선이 뚫어주고 그 밖에 경전철들이 놓일 예정이라 아마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니까 저 분지 평지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김포공항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성남시가 이렇게 사방을 포위해도 성남공항이 안 나가는 것처럼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항이 있다고 해서 주변 지역이 개발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사람들이 공항을 끼고 개발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김포공항이든 하네다공항이든 예. 시간을 정하잖아요. 밤 9시 이후는 안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건을 정하면 그냥 공존할 수 있지 않나. 하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주도 갔다가 김포공항에 몇 시에 도착.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갈 때 차 맡기고 그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차 찾아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 비행기 값보다 파킹비가 더 비싸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야 그냥 여기서 걸어가서 잡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항 근처가 우리 집이면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저 2%는 또 공항에서 꽤 멀단 말이야. 우리 집만 해더라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주도 가나 이런 데 가려면 그냥 차 몰고 내려갈까? 굳이 공항 가느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 생각 든다고요. 공항 근처에 사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좋을 때도 있고. 페이블일 때도 있어요. 소리만 많이 안 나면. 해외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익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해외 쪽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중국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동네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쪽 근처 살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항철도가 있어서 도심까지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아마도 성남시가 하듯이 포위하지 싶습니다. 그 마곡이 첫 단추였던 거죠. 사실 공항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부천이 점점 이 대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가 밀어붙이고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김포 쪽만 남았어요. 이 마리나베이 서울이 있고 경인항이 있는데 네. 요 일대를 저는 차가 없는 사람이니까 대중교통으로 답사하면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호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다 군사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편하게 못 가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앞에 보이는 데를 30분 걸려서 가야 돼요. 버스 갈아타고 하면서. 횡단보도가 없군요. 없습니다.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아마 당분간 남지 않을까. 이런 공백으로서. 어떤 뭐의 공백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의 공백으로서 남지 않을까. 교통이 발달 안 해서. 예, 여러 이유에서 한강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 목적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저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에서 고향으로 넘어가는 순간 철책이 쳐지잖아요, 쫙. 그렇죠. 그 상황인 거죠, 여기도. 이 전호산 있고 여기 백마산이라는 지역이 보시면은 로드뷰가 안 찍혀요. 딱 끊겨 있어요, 여기서. 여기 군사 지역입니다. 여기 한번 사진 모르고 찍었다가 아저씨들 나오시더라고요. 총각들이 지우시라고. 그래도 최근에 좀 좋아지셨겠어요. 옛날 같으면 일로 와보세요 그랬는데 김 박사님이시네. 사실 여기가 유명한 어떤 사람의 정자가 있어가지고 그 보러 갔었는데 그거 찍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쪽 이 방향만 지우시라 하더라고. 그 동자는 두시고. 합리적이네 군인들이. 예, 그래. 그래서 그냥 군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데요. 요즘에 또 다 스마트폰 다 하고. 그 여담입니다만 요즘 스마트폰을 군인들이 쓰면서 구타가 그렇게 줄었대요. 찍어버린다 이거지. 군내 구타가. 찍고 녹취되고.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군내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떻게든 소통을 하는 거예요. 3% 누르면서. 3% 보면서. 3%를 보면서. 3% 보면서. 미래 투자를 생각하면서. 제대하고 집으로 안 가고 여기 먼저 온. 사진 한번 찍었는데. 제대하고 그래서 군인에 휴가 나왔나? 그랬더니 기프로 제대하고 오는 흔들어 주시죠. 군대 있다가 3프로 TV 열심히 듣고. 정말 성실한 청년들이네요. 미래를 생각하는. 감동이었죠. 그래서 김포시 이건 김포시인데 김포 요즘에 또 한강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김포 골드라인인 거죠 여기는.
고촌역이라는 데부터 사실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고촌이 옛날 구 김포 때도 꽤 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거 지역으로 꽤 있었던 맞습니다. 지역이죠. 지금도 고만고만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근데 고촌까지는 좀 그렇고 풍무부터가 사실 신도시인 거죠. 그렇죠. 고촌, 풍무, 그다음에 장길인가요? 보죠. 풍무, 사우역. 사우. 여긴 옛날에도 중심이었고 지금도 중심인 곳. 개인적으로는 이쪽 동네 다니면은 옛날 김포군 중심지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경찰서나 시청 같은 게 재밌는 답사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블럭 주변으로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꽤 재밌는 뷰가 나오는. 예전에 신촌 로터리에 있던 신촌 시외터미널. 그래서 강화도 갈 때 시외터미널 그렇죠, 버스 타고 그렇죠. 갔잖아요. 하면 여기 들러가지고 가죠. 김포 걸포 북변역 정도까지가 한강 신도시인 거고 지나가면 여기 조금 갑자기 안 나와. 운양역, 장길이. 예. 왜 저 기억이 나냐면 저희 행군로였어요. 저희가 부천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포사역하고 뭐 이렇게 야외 종합훈련이라고 대대 종합훈련 가면. 그 고촌으로 해서 풍무, 그 다음에 율현, 그 다음에 장길이 다 외우고 있죠. 요거 약간 돌아가는데 관통하는 라인으로 그렇죠. 가셨네요. ATT. 네. 아, 참 고생했죠. 저희 이제 왜냐하면 되게 힘든 행군로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한 8시간 행군로인데 저희 그때도 90년대 초에도 저게 이 왕복 2차선인가 그런데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10분간 휴식을 해도 쉴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소대장이었으니까 병사들은 이제 이제 둔턱에 앉아 쉬는데 간부들은 못 쉬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차 그걸 해야 되니까 야 더 안 들어가. 그렇지. 그 8시간. 아이고 참. 그 생각이 나네. 야간 행군 기억이 나네요. 전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대구 산업도로에서. 맞아. 마산까지 해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끝나고 골드라인은 여기부터는 사실 다시 농촌이 펼쳐지는 거죠. 여긴 한편으로는 인천의 북부 지역 서구하고 만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유성산을 볼 수 없는 옛날 통진 지역인 거죠. 여기가 정말 큰 도시였는데 정말. 근데 지도가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접경 지역이라서. 그렇게 돼 있구나. 예. 그래서 김포시가 남쪽의 김포군과 예전 통진읍을 합친 건데 통진 지역이 이 상황이라 가지고 개발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원래 큰 도시였습니다. 북한하고 붙어 있다고? 예. 강화도도 북쪽은 안 나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다 보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몰라요. 저 하얀색 선이 저기가 지금 군사 분계선이에요? 네, 그렇죠. 분계선입니다. 임진강, 교동도까지 보면 이렇게 다. 물론 구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 하는 것처럼 VPN 통해서 돌아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천도공원도 있고. 그래서 요즘 강화도 답사를 좀 했는데 재밌는 게 부산이 보면 임시수도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6.25 그렇죠. 때 3년간 임시수도였다고. 예. 강화도는 고려 때 임시수도였던 거죠. 피난수도. 가보면 고려 수도 강화도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강화도 답사 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서해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핵심은 서해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사 시흥시청 지나고 원시까지 가는 게 현재 옛날에 소사 원시선이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송산 성사해서 이쯤이 이제 향남인 거죠. 그리고 평택으로 내려가서 안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평택이라는 데가 아마 아실 곳은 송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택 지제가 있을 거고. 지제. 예. 요즘에는 평택 지제라고 합니다.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제. 분양 광고. 그렇죠. SRT 도구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지어준 역인 거죠. 처음에 평택시는 처음부터 평택 지제라고 하고 싶었는데 웬일인지 지제라고 했다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제가 어딘지를. 그냥 지제는 그냥 별도로 존재하는 어딘가처럼. 그래서 다시 요즘에 돌렸습니다. 평택 지제. 그리고는 평택역이 있고. 그래서 이 라인들은 이제 경부선 때부터 발달한 라인들인데 그리고 이쪽은 생각하실 때 나중에 안성하고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서쪽 지역이 약간 우리의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평택항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더 커지면서 평택 당진하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졌죠. 이 서부 지역이. 그렇구나. 그래서 향남과 안중이라는 두 서부 지역 중심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 연결하는 게 기본은 서해선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로 안 가죠. 이게 문제여서. 인천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천 가서 고향 가는 겁니다. 아, 서울을 안 지납니다. 않는군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었다 보니까 어허. 신안산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요 보여드릴게요. 신안산선은 광명에서 갈라집니다. 야, 그 여의도까지 몇 정거장 안 되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지금 이 서부 지역에서 아주 난리인데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사활이 걸린 겁니다. 영등포 다음 바로 석소예요. 예. 그 다음에 광명이고. 엄청난 거죠. 와. 굉장히 기네요 사이사이가. 깁니다. 와. 사실 준 GTX예요. 그 대신 빨리는 가요. 예. 그리고 KTX 이음이 운영할 겁니다. 이 서해선 라인은. 그러면 열차도 KTX처럼 생겼어요? 네. KTX 이음이 서해선 라인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안산선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GTX만 보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라인들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나온다. 아,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표정인데. 그래? 그래? 이런 표정 잘 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이제 서부 지역 보면서 자꾸 파주 운정 얘기만 하는데 정말 파주 운정이 끝이 아닌 겁니다. 이거 시작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당진 홍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신안산선이 시흥시청으로 끌고 오는 데만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거 논쟁이 오래 갔습니다. 네. 사실 한양대가 한 라인만 가려다가 갈라진 거고 그러면서 서해선과 만났어요. 자, 한양대가 종점이에요, 그러면? 기본 원시역 주변인 거죠. 한양 에리카. 예. 아, 저기 거리로는 굉장히 먼데. 멀는데 이제 거의 이제 준급행으로 가는 거죠. 급행으로 가는 거고 열차는 9호선 급행처럼 그렇게 지하철처럼 생긴 게 아니라 볼까요 잠깐? 그 KTX처럼 상측, 내측 뭐 이렇게 1A, 1B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저기 목감에다 땅을 샀나 했더니 저거 때문에 샀나? 내 친구가 최근에. 네. 요거 당진 신문인데 네. 이미 당진까지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KTX구만. 서해선에 운행될 기종 KTX 이음. 지하철이 아니구만요. 예, 지하철 아닙니다. 신안산선은 좀 성격이 다를 거지만 서해선은 KTX 이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있는다는 예. 기존 산천이라든지. 이름 붙이는 거 그냥 KTX. 이음.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당진까지 열차가 22년에 준공을 마치고 10월에 임시 개통하고 23년부터 우리 당진부터 여의도까지 1시간 거리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화성의 향남 쪽에서 변전소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 관련으로. 예. 이게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씩 미뤄지고 있는 중. 역시 또 향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향남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위치가. 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의 핵심 철도는 두 개인데 하나는 향남에서 어떻게 갈라질 것이냐.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 평택항에서 안중 거쳐가지고 평택역으로 가는 노선을 지금 건설 중이에요. 하나는 미군 그 팽성의 험프리스로 갈라지는 보급선인 거고 하나는 안중 거치면서 서해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철의 삼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성 서부와 평택 서부가. 네. 그래서 중요해질 건데 이 혜택을 보는 게 여기 당진 지역, 당진, 아산, 서산, 홍성인 거죠. 저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전역, 천안역 뭐 그렇다는 느낌인데 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급인 건데. 5송급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저기에 뭔가가 생기겠네요. 지금은 논밭 아니겠습니까? 지금 꽤 많은 논밭이 있고 중간에 거점 도시들이 중간중간 있는. 향남의 예를 들어보면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성 말씀드린 거, 특히 향남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일보에 그래서 글도 썼는데 화성의 서쪽에는 많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남양, 봉담, 우정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향남이 이런 식으로. 원래 향남의 중심은 아마 제암리 3.1운동 유명하죠. 이 유명하시죠. 그 바로 옆인 거예요. 원래는. 제암리가 저기예요? 여기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그 옆이 바란리라고 있고. 바란. 네, 바란 만세시장. 네. 여기가 원래 구향남입니다. 제가 쓴 한국일보 글은 여기 구도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여기는 사실상 안산이나 김해 같은 외국인 타운입니다. 아,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 왜냐하면 공장이 많거든요. 그 근처에. 예. 입구부터 이미 이슬람 성원과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가톨릭 본부가 있고 한 지역입니다. 저기 안산인가 한번 갔더니 진짜 여기 한국인가 싶더라고. 근데 그런 게 안산뿐이 아니라는 게 요즘에 현실인 거죠. 여기저기서. 예. 진짜 많더만. 우리가 먹는 야채와 기본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향남이 어떤 상황인가만 사진을. 바람에 이슬람 사원이 하나 보이고요. 우선 저기가 이제 저쪽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군요. 그렇죠. 외환센터가 바로 아래에 있고 여기서 이제 돈 벌어서 주말에 밥 먹으면서 보내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카리타스 이주민 지원센터라고 가톨릭 계열도 있고 아마 이거 필리핀이라든지 가톨릭 국가들을 노동자를 상대할 겁니다. 뭐 고민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해주는 거구나. 옆에는 강남 이런 것도 있고 강남 헤어도 있고. 네. 물론 중국 분들을 빼놓을 수 없고. 평안 환전소. 건물은 아마 정프로가 일본식 가장 싫어하는 브랜드죠. 평안 굿닥터. 피운 굿닥터 마이너스 70%입니다. 월드미트는 아마 이슬람 계열. 핸섬 보이는 남아시아. 이슬람 계열이 아니야. 저 돼지도 있는 거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 할랄도 있겠죠. 네.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국내산 한우 한돈도 옆에 있네요. 써붙여놨네요. 다루긴 하나 봅니다. 네. 한국어 교실, 중국어 영어 통역 예배도 있고. 요거는 생산 기능직인데 내국인 외국인 환영. 급여 230만. 예. 연봉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역 가면은 여전히 이렇게 고생하면 돈 벌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 F4 비자 변경. F4. 예. 이런 상황이 제빵 자격증 취득하면 F4가 나오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구도심. 이건 제가 했던 건데 구도심이 이게 77년 지도입니다. 구도심에 이렇게 작게 있었고 이게 제암리 3.1운동 붙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텅 빈 땅에 문화촌이라 불리는 6.25 때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집도 고쳐주고 문화적으로 고쳐주니까 문화촌이 되는 건데 이 지역이 현재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남 신도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논밭 밀고 다시 아파트 지었네요. 예. 향남 시범 살곡꽃 마을 이런 시범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게 만들어진 원동력이 뭐냐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공업 단지들인 거죠. 이런 바란 일반 산업단지, 제약 산업단지 같은. 거기 이제 출퇴근하실 분들 거주지. 네. 코스맥스도 저기 있네 보니까. 저게 제약, 화학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 예, 코스맥스, 삼성제약, 삼진제약도 있고 유명한 것도 많네. 예. 상장사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화성이 동탄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시면 현재는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기 봉담이 조그맣게 있고 향남이 있고 화성시청 옆에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있고 마도가 네, 있고 예. 이걸 지금 이어줄 게 서해선인 거예요. 하나로. 그러다 보니 화성이 예전에는 동부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부가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송산 그린이 옆에 있고 있는 거죠. 화성 도시 기본 계획을 잠깐 보고 송산 그린 지수로 끝을 내겠습니다. 2035 화성 도시 기본 계획. 도시들의 와 크네 화성시. 큽니다. 와 저렇게 큰 거예요? 예, 수원시는 뭐 거의 서울만한데요 지금? 그렇죠. 수원시는 뭐 진짜 조그만데 화성에 비하면. 수원을 업고 다니는데 아니 그냥? 그 수원이 화성에 와서 뭐 야, 이거 좀 공항 내가 개발이 그럴 체급이 아닌데. 아니 또 바꾸면 생각 바꿔 말하면 원래 우리 같은 도시였으니까 원래 그 수원 화성이라는 게 정말 화성에서도 화성인 거거든요. 그 화성이에요? 예, 화성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 무덤을 화성 쪽으로 병점 쪽에 옮기면서 그 신도시를 수원에 새로 만들면서 화성을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원래 같은 처지고 하니까 저기 땅도 넓으니까 좀 공항 빼달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화성이 덩치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게 수원에 가면 보이는 성이죠. 그 화성 예, 성입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수원성이라고 불리던. 수원성이라고 하는 그때 그래서 뭐 사도세자가 예. 그러니까 정조가 사도세자를 기려서 만들었다는 뭐 그런 거죠. 그 당시로 치면 신도시. 신도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여기 이름을 화성을 그래서 화성이라고 붙였구나. 예, 수원. 병점역 있고 윤건릉이 있죠. 여기 이 즈음이 원래 화성이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수원 화성 수원이라는 게 원래 여기인 겁니다. 그다가 여기에 무덤 쓰고 이 북쪽 지역에 성을 새로 만들면서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오산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건데 권리사라고 있어요. 뭐냐면 공자의 후손을 여기다가 데려왔습니다. 공자 후손이 명나라 망하고 망명으로 왔었는데 그 사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 중심으로 한 하나의 권력 세력원을 형성한 거예요. 북쪽은 신도시, 남쪽은 공자, 그리고 중앙에 아버지 무덤. 이게 정조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시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동탄 신도시는 이런 수원의 정체성, 그 중심성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화성이 가지고 있던. 이게 이제 동탄 신도시를 바라보는 이제 역사적 관점인 거죠. 이게 화성신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동탄, 남양, 향남. 그리고 작은 것으로서 송삼, 비봉, 매송, 봉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넘어가서 도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경부, 평택화성, 서해안, 평택시흥. 이게 송산 그린시티. 대충 이거 한번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도시가 큰데 가운데 화석이 있다 보니까 공룡알. 예, 아 그렇죠. 공룡알 화석이 있다 보니까 쪼개진 거죠 세 개로. 공룡알 화석이 드문드문 있다는 겁니까? 저기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공룡알이 커봐야 뭐 그게 근데 산재에 있어요. 여기저기. 이게 시와오 만들고 하면서 물이 내려가니까 바닥이 드러났는데 예. 무수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개 잘 보존하고 나머지 계속 개발하면 되지. 그걸 다 보존하면 한반도 땅에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특히 많았던 거죠. 아 부동산 또 개발업자 또 아니 개발 본능 나온다. 집을 지어야 사람들이 집에 살지. 공룡 알도 아니고 알 화석인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됐지? 저번에 뭐 사패산인가 할 때 그 무슨 뭐 자 저기 그 도롱뇽 어떻게 됐나? 결국은 뚫었죠. 뚫었고 도롱뇽 사라졌나 그래서? 그게 그 습지가 남아 있다는 설과 사실 남은 게 아니라는 설이 또 충돌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땅이 펼쳐지는 게 이제 저길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길 제가 가봤다. 요거는 이제 그냥 조형물. 네. 공룡 세우신 거고 저건. 네. 저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봐 볼만해. 그런 식의. 진짜 공룡이 입 벌리고 있네요. 볼만하다니까. 조형물이구나. 저희 가면 또 전망대도 있고 볼만해요. 공룡알이 이렇게 따라 걷다 보면 드문드문 산재에 있습니다. 저렇게 또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놨어. 야, 허연지기가 길러지겠네요. 가면.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야호가 쫙 펼쳐지는데 와 여기다 몇백만 원을 질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이제 그게 안건혁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시와호 오염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고밀도 개발도 안 되고 공장도 안 된다라는 압박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와호가 깨끗하죠. 많이 맑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 고기 잡아가지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고기 잡고 정말 맑아졌네요. 그렇지 않나요? 최종 물막이를 안 하고 순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시와호 이 만든 덕분에 이렇게 공룡알도 나왔고 옛날 정근대 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가라앉았던 게 물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옛날 배 구조를 많이 알게 된 게 한국이 그게 약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무슨 배 배가 구조를 잘 다녔는지. 몰랐어요. 근데 많이 밝혀졌습니다. 왜 가라앉았을까? 오다가 이런저런 침몰하는 거죠. 그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배가 3개로 나갔는데 예. 3개를 뻗었는데 그 중에 열의 9은 침몰했습니다. 오다가 뭐 예. 가다가. 예. 그런데 한 척만 돌아와도 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의 그런 시초가 거, 되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뻔뻔히 하다 보니까 누구는 쪽박이고 누구는 대박이니까 야 그냥 10년 동안 해가지고 퉁쳐서 줄게. 그런 거 아니야. 그 네덜란드 청년들과 간 게 아니라 전 유럽에 좀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가지고 사실은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다국적이었다라는 다국적 기업의 시초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소산 그린시티는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공룡알 유적지를 빼더라도 손을 못 댈 만큼 넓습니다. 그러네요. 예. 땅은 넓은데 저게 이제 도심과 연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네.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올 거다. 다니다 보면 고민이겠네요. 아까 저 서해선 노선 보니까 진짜 이제 허허 벌판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저 몇 월 달에 가을에 갔었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확 뚫린다는 느낌? 쫙 그리고 이게 간척지가 쫙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부 또 뭐 아파트 저쪽에 보이더라고. 이런 느낌으로. 마리나 시티를 만든다고 쫙 이렇게. 굉장히 풍경 좋아요. 진짜 좋더라고. 멋지네요. 이게 뭐 가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저희가. 어마어마한 땅. 너무 넓어서 손을 못 대는 거랑 수도 이전할까 저기로 그냥. 그러기엔 좀 약간 신도시 같은 거 제대로 약간 만들면 배수 문제가 있답니다. 배수 물 빠지는 문제가. 수도는 이렇게 근데 공격에 너무 취약해. 아무도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대공포. 솔직히 또 공기 문제가 좀 서해다 보니까. 공기? 예, 황사? 우리 저쪽에 저 큰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람 그거야 뭐 어차피 겨울만 되면 석탄 때는 그 서울이나 저기나 뭐 비슷한 거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송도가 좀 그런 게 있더만. 있잖아요. 여기도 송도가. 거의 근처라서. 송도가 조금 더. 하수가 뭔가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건혁 선생의 초기 구상에서는 운하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배수 문제를 아예 노출시켜 버려서 해결하자고. 근데 그게 이 당시로서는 약간 획기적 제안이다 보니까 채택도 안 됐다가 송도는 약간 운하를 도입시켰죠. 저 길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맨 쪽에 밑으로. 예, 요즘 이제 밑으로 무흥도라고 하는 그죠? 섬이었다가 묻히된 여기에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가 있어요. 예. 요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데죠. 예. 그게 이제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 길 건너편에 안산도 자기들이 개발했던 거고 남쪽도 개발하겠다라고 한 거죠. 저봐 완전히 그냥 바다가 쫙 보이는 듯한 거잖아. 정말 뷰가 좋습니다. 저건 뭐예요? 교각이에요? 뭐예요 저건? 요게 저 송전탑. 송전탑이 시와호를 따라 쭉 뻗어져 있는데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저기 또 불이 그 사람들이 송전탑이나 고가도로 전봇대를 뭔가 흉물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근대거든요. 공업화한 거고. 저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원래 우키우에라고 전통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그 메이지 시대 때도 그려지는데 전봇대가 그려 있는 우키우에만 전시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의 근대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자고. 전봇대. 네. 전봇대가 없는 근대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현대의 전봇대라면 송전탑인 거죠. 저게 어디서 오는 전기일까요? 이게 어디더라? 전기를 만들어서 어디를 보내고 있구나. 저는 땅만 있으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물 빠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 참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목동이나 여의도, 강남이 그래서 개발이 늦춰진 게 있었죠. 배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많은 이제 유수지를 만들고 하수 시설을 갖추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끔 강남역 침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화성 수도권 남쪽의 넓은 땅인데 어촌 개장의 제가 간 날 마침 전망대 2층에서 하시는군요. 전망 보면서. 바다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어촌 개는 살아 있어서 계장님들은
농촌 이장님처럼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저 시와 저쪽에서 아마 저거 조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5,000개. 볼만해요. 저기 한번 가봤는데 볼만 무료입니다. 농촌과 어촌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 어딘가에서 주차 무료, 전망대 무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이 한동안은 원래는 중부 지역의 병점역 주변이 중심이었고 조선시대까지는 했다가 한동안 동탄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가 최근에는 서쪽에 남양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읍 남쪽에 향남읍 그리고 송산 그리시티까지 포함해서 서부 지역이 개발될 여지가 아주 크다라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들 뭐 중견기업들이 잘 돼야 맞습니다. 잘 돼야 저쪽에서 일자리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저쪽으로 사람도 좀 몰려가고 그럼 뭐 이미 몰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울 집값도 좀 안정도 되고 저기도 개발도 되고 그게 진정한 신도시의 개발 취지인 거죠. 그래야 되겠다. 자 화성을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이제 야사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 어디 가죠? 평택을 가보죠. 평택 내려간 김에 요즘 또 화제가 되는 평택이죠. 어떤 화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이 특히 평택항 개발되고 뭐 그렇죠. 모르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 들어가고 그렇게 그렇죠. 고덕 신도시 얘기라든지 삼성 들어가고 그렇죠. 부동산 얘기가 또 되겠군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 네. 이제 좋지도 않아 이제. 자 도시야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